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습니다. 1년 4개월째 이어진 사상 최저 수준의 1.25% 기준금리를 올릴 채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금리가 인상되면 당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클 것이고 은행에서 돈 빌린 분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16개월 동안 금리를 동결을 했었는데 어제 드디어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보냈다고요? 어제 금통위 본회의를 했는데 동결했다는 그 소식보다 훨씬 더 주목을 받았던 게 그 이후에 이제 한은이 했던 얘기들 뭐 그런 네. 건데 이주열 총재가 했던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금융 완화의 정도를 줄여 나갈 그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돼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상 시장이 원래 이런 이벤트를 하기 전에는 이런저런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예상보다 뭐 훨씬 더 강도가 세니까 소위 말하는 이게 시장에서 매파, 비둘기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매파라는 게 이게 통화 긴축을 훨씬 더 선호하는 그런 건데 네. 이 훨씬 강한 매파 신호를 보냈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이게 올해 안으로 그러니까 이게 금통위가 지금 11월 다음 달 한 번 남아 있는데 네. 당장 그때 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좀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기준금리가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인상 소수 의견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쏠렸었거든요. 어제 그렇죠. 인상 소수 의견이 나왔죠? 기준금리를 정하는 한은 금통위원이 7명입니다. 네. 이주열 총재를 포함한 7명인데 지금까지 한 1년 반 동안 뭐 쭉 인하도 하고 이제 동결도 하고 했는데 그 결정들이 다 만장일치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일형 금통위원, IMF에서 일하고 이제 그 전에 연구소에서도 일하셨던 분인데 네. 그분이 인상을 해야 된다, 1.50%로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소수 의견을 내서 좀 시장이 들썩였죠. 이 소수 의견이라는 거는 기준금리 변경의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이 그러니까 이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바로 이제 뭐 시장은 들썩였고 바로 인상 경계감이 아주 커졌죠. 네. 금통위가 이 소수 의견 밖에 내놓은 통화정책 방향문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8월 금통위 직전 금통위만 해도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 이 정도로 표현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뒤에다가 뭐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 뭐 이런 말을 덧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세가 좀 더 강해지면 바로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네. 신호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8월과는 많이 달라진 언급을 해서 더 그렇죠. 주목을 받았군요. 네네. 뭐 이 기준금리와 함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발표를 했는데 이 네. 전망치 역시 올렸죠. 그렇죠. 제가 아까 이 직전에 말씀드린 성장세가 확인이 되면 기준금리를 바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게 여기서 확인이 된 건데 네. 당초 시장은 2.9%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높은 3.0.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괜찮게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한국은행이 원래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4차례 경제 전망을 바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올해 4월에 올렸고 7월에도 올렸고 이번 달에도 3번 연속 올린 건데 네. 이게 지금 학계가 보통 2012년을 구조적인 장기 침체, 그러니까 영어로 뭐 secular stagnation이라 그러는데 네. 그 이후로는 3번 연속으로 이렇게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할 거라고 본 게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네. 한국은행 뭐 코멘트도 했는데 뭐 수출과 설비 투자가 굉장히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소비도 완만하게 확대되면서 현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북핵 리스크 등의 뭐 그런 압박들도 많은데도 역시 경제 성장률을 더 높게 판단했다. 네, 네. 좀 그렇군요. 뭐 아무래도 금리라고 하면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네, 미치는데 네, 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가 나오자마자 시장 금리에서도 바로 변화가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거래도 많이 되고 뭐 특히 중단기물 쪽에 거의 지표로 보이고 있는 저희가 국고채 3년물이라는 그 채권이 있는데 네. 그 채권이 어제 같은 경우는 2%를 돌파해서 2년 8개월 만에 그러니까 2015년 초반 그때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기준금리가 2.0%였는데 네. 지금은 1.25%입니다. 그러니까 3번 정도 기준금리 변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3번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정도의 채권 시장 환경에서의 가격대로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네. 오늘 제가 방금도 확인을 좀 하고 왔는데 오늘은 2.1%에 가까워져서
뭐 더 지금 급등을 한 겁니다.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지금 가격이 싸진 상태에서도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뭐 아무리 가격이 싼 가격에 나와도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만큼 이제 다음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뭐 사실 기정사실화돼 있고 그것 플러스 해서 이제 내년 초에도 한 번 더 하지 않겠냐, 뭐 내년 상반기에도 하지 않겠냐 이런 건데 일단 그 뭐 시청자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시장금리 제가 지금 국고채를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은행채라든가 뭐 지방채, 뭐 특수채, 통한채, 뭐 채권의 종류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채 장기물과 지금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비상이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가을 이사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뭐 어떻게 될지 뭐 예측은 뭐 사실 어렵지만 네. 아주 큰 복병을 만났다 이런 뭐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당장 이자 부담이 지금 주담대 보유자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 둘 주택 처분에 나서게 되면 집값이 이제 뭐 보합권 내지는 아니면 뭐 하락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부동산 대책이 많죠. 8.2 부동산 대책도 있었고 네. 이제 당장 다음 주에 이제 뭐 가계부채 종합 대책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 대책들이 나오면서 그 부동산 매수 심리가 좀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기준금리 인상 신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